사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다 대동송이해요.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대부분 이제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팀 빌딩하고 이제 같은 협업 관계가 셋업이 되어 있는지,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 운영 기관이 뭐 공공기관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하는데 다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주최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그리고 업종과 소재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좀 선택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기술 창업이든 기술 창업이 아니든 변리사님 미팅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좀 창업하기 전에 좀 미리 지원금을 좀 받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주주나 임원 구성도 중요한지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행정사님. 되게 중요한데요. 창업 전 미리 받을 수 있는 뭐 지원금에는 이제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사업화 지원금이 있고요.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것 자체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런 키워드가 있고요. 이제 어쨌든 창업 전에 받는 거니까 그 예비라는 거를 제외하고 알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각종 지역에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또는 무슨 땡땡 진흥원, 이제 그런 곳에서 주최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미리 예비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사례들이 있거든요. 사업의 아이템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템을 어떻게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의 도움으로 잘 좀 자문받고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비 단계에서 법인을 이제 설립해야 되잖아요. 자본금 설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금이 높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를 부담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2,800만 원 정도 선 이하면 기본 등록면허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요. 100만 원을 하시나 2,800만 원을 하시나 동일한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그래서 추후 증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법인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100만 원 했다 나중에 증자하시면서 세금 또 내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2,800만 원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도 좀 최소한의 자본금 이런 비율이 따로 있나요? 100만 원에서 2,800만 원까지는 등록면허세를 어떤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2,8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금액을 높게 설정해서 자본금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본금 자체가 가지는 특성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업 창업을 하게 되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간에 필요한 것들이 보증금이고, 그래서 통상 보증금에 맞는 자본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면은 세무사님 말씀처럼 2,800만 원 이하에서 어떤 거를 설정해도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정부 지원 관점에서 생각하고 얘기를 하자면 최소 5천만 원 기준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돼야지 나중에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할 때 지분 분배라든지 어느 정도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좀 기관에서 평가를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랑 되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는 사실 자본금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게다가 처음에 자본금을 넣으면 그거를 이제 대표님께서 마음대로 빼서 쓰시질 못하다 보니 오히려 조금 적게 설정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가소금으로 집어넣으셔서 쓰셔라 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가장 최저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회사가 12만 원인가? 그 정도로 설립하신 회사도 많고, 또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설립하시는 회사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회사들이 지원금을 만약에 조금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면 설립할 때부터 조금 금액을 크게 가져가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세무사님도 1년이 지나면 재무제표라고 해서 기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월 단위 기장하시면서 재무제표를 만들잖아요. 그때 대표들이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부채 비율이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다. 근데 내가 대출을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부채 비율 몇 프로인가요? 그러면 이제 그냥 정부 사업에서 다 배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근데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서 1,000%가 만약에 넘어서거나,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례를 보면 부채 비율이 높아가지고 떨어진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설정 단계에서 자본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향후 사업을 뭐 진행하는 데서 좋은데, 물론 이제 그게 자본금이 아니라 뭐 자산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또 세무사에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 단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각지각계에 맞는 요소들을 잘 선정하시는 것이 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세법적으로나 정부 지원 사업의 관점으로서 봤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면 좀 괜찮을까요? 초기 설정할 땐 그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향후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시면요. 무조건 증자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지분율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요. 투자 받기 전에는 뭐 2억, 3억 이상으로 자본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아까 행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언급도 해주셨어요. 근데 마침 또 여기 예비 창업 패키지 심사위원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이제 좀 예비 창업 패키지가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창업진흥원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도 아니고 예비 창업 패키지니까 사업자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만 가도 사업자가 나와야 되는데 사업자가 나오면은 연구소가 있는지, 연구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뭐 벤처 인증이나 이노비즈 이런 것들을 받았는지 이런 약간 그 평가 요소들이 생기게 돼요. 사업자가 나오면서부터는.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의 사업성이나 이런 팀 빌딩 이런 것들을 규격화된 인증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 사업 계획서를 혼을 다해서 써야 되고 팀 빌딩이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되죠.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자 나오기 전이라도 특허는 또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허 출원 여부도 평가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궁금하신 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이제 선정되신 분들도 계시겠고 탈락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사실 평가위원 입장에서 이거를 좀 얘기하기가 너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대표님이나 팀 빌딩을 해가지고 저는 그걸로 거의 한 70%를 봐요. 사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다 대동송이해요.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대부분 이제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팀 빌딩하고 이제 같은 협업 관계가 셋업이 되어 있는지. 근데 그런 거를 입증을 하려면은 사실 대표님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시기 전에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고 있거나 날 예정이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 운영 기관이 뭐 공공기관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하는데 다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주최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매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럼 이 예비 창업 패키지가 창업하기 전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무상 지원금인데 최대 얼마까지 좀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1억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 지원은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이제 예산 같은 거 정해져 있어서 보통 한 5천에서 7천 사이 정도로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행정사님? 저 사실 뭐 변리사님 얘기 잘 하셨는데 5천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7천을 받았던 사례도 제 주변엔 잘 없어요. 그만큼 이제 예산 분야가 여러 사람들한테 적용될 수 있게끔 예비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이제 분량으로 좀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변리사님께서 이 사업계획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사업계획서를 잘 쓸 수 있는 어떤 팁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들이 기본적으로 틀을 이해하고 사업계획서를 쓰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틀이 뭐냐? PSST라는 방식의 사업계획서를 알고 계셔야 돼요.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면 P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라블럼, 문제나 문제인식 이런 단계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게 창업 동기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인식이 되는 거고 두 번째 S는 솔루션이라고 해서 실현 가능성. 그 문제를 어떻게 당사자가 대표자가 팀이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세 번째 S는 스케일업이라고 해서 성장 전략을 봐요. 실현 가능성이나 방식 잘 알겠는데 그럼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데 그것처럼 시장성을 많이 보기 위해서 이제 성장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S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변리사님 언급하셨던 팀.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팀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실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적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제대로 된 팀과 인적 구성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충분한 사실적 근거로 제시하냐. 이게 사업 계획서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PSST라고 해서 사업 계획서 쓸 때는 이 방식으로 무조건 설명하고 판단하고 제시해야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노트에 이렇게 메모해놔야겠네요. 필수입니다. 별 5개. 네네. 이렇게 사업계획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어떤 무상 지원금을 좀 받기 위해서 특허가 필수인가 또 필수가 아닌가 이런 양측의 또 입장도 있으실 것 같은데 변리사님 입장은 좀 어떠세요? 명확하게 가점이 있는 사업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하는데 창업진흥원, 뭐 예비창업 패키지 이런 사업들은 정통 R&D가 아니잖아요. 기술정보진흥원 쪽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특허가 필수라고 말하기는
하기는 힘듭니다. 필수로 꼭 특허가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고 특허가 있으면 좋을 수도 있고 특허가 사실 등록까지 되었으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나 기술적으로는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허가 사실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꺼려 하시는 경우가 있고 예비 창업 패키지 돼서 그 사업 비용으로 특허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런 건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특허를 투자할 비용이 좀 없을 경우에는 이제 가출원 제도가 있어요. 그 때문에 출원인만 확정해가지고 특허를 이제 등록까지는 좀 보류를 시키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비용이 좀 저렴해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일단 가출원을 먼저 하시고 요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가 돼서 가지고 본출원을 하셔가지고 특허 등록을 또 시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은 필수가 아니고 등록된 특허증이 꼭 있으면은 좋겠지만 없더라도 가출원 정도는 해두시면 좋은 걸로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리사님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또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옆에 있는 입장으로서 특허 무조건이지 않을까. 일단 가점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필요하다. 근데 또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행정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부 관련된 사업의 모든 시스템적인 부분은 상대평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내가 아이템이 얼마나 확실한가도 중요한데 이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사업계획서를 잘 쓰면 되죠. 그것처럼 뭔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출원이나 등록을 했던 분들은 확실히 사업의 진정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좀 필수적이지 않냐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좀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와 같은 스타트업들을 좀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사실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은데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이트를 좀 보면 좋을지 그런 것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대표적인 사이트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검색 키워드에 K-스타트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창업진흥원 관련 K-스타트업이 나와요. 창업 지원 포털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각종 전국에 나와 있는 그런 지원금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한 80% 이상 그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즈프로라고 그 명칭이 있어요. 비즈프로. 이게 뭐냐면 기업마다 통합 공고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융자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된 내용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 지역 단위에서요. 예를 들어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것처럼 앞에 지역을 제외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러니까 만약 경남이다 그럼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렇게 하면은 그런 창조경제 관련된 내용의 키워드로 기술창업 관련된 어떤 분야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기관들과 연계해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테크노파크 그러니까 뒤쪽이 키워드가 테크노파크로 들어가면 이제 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경제진흥원, 산업진흥원 그러니까 이게 진흥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키워드를 잡아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R&D 수출 바우처, 뭐 데이터 바우처 그리고 혁신 바우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당 업종과 분야에 맞게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 영상을 좀 보면서 대표님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스타트업 경영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 토크 비즈쇼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